어떻게 해야 할지 어려운 문제는 때로는 혼자서 끙끙 앓고 고민하기보다는 여러 사람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의견을 한번 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죠.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오늘 또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지요.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취직을 했을 때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취직했다고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저도 인생의 한 관문을 통과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취직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제 가방 한쪽에는 늘 사직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직장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중고등학교 때도 있었고 대학에 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고생 때는 공부를 잘하는 편이라 쟤는 그냥 공부만 하는 애로 치부해버려서 그다지 힘들지 않았습니다. 대학생 때도 요즘 학생들은 각자 수업을 듣고 또 도서관에서 취업 준비를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 그다지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취직을 하고 나니 부서 사람들과 점심도 먹어야 하고 가끔은 차도 마셔야 하고 저녁 때 팀장님이 밥 먹고 가자고 하면 또 팀원들과 어울려야 하고 그때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자연스러워하는 걸 다들 알게 돼서인지 팀원들도 저를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팀원들과 점심을 먹을 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팀장님은 건성으로 제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고 다른 사람들도 휴대폰을 보면서 제 이야기를 지루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히 왔구나. 약속 있다고 하고 오지 말걸. 그날도 후회했습니다. 직장에서 저는 부서 회식이나 모임에 웬만하면 가지 않는 사람으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회사에서 가급적 멀리 떨어진 곳에서 혼자 밥을 먹고 회사에 들어와서는 화장실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점심시간이 끝나면 제자리에 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칼퇴근을 하죠.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제가 너무나 싫습니다. 사표를 내고 싶지만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왜 그러냐며 부모님은 이해 못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런 제 상태를 다 설명하는 것도 창피하고 싫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또다시 이런 하루를 보내야 하는 게 너무너무 싫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서 밥을 먹고 도망치듯 퇴근을 하고 점심시간에는 화장실에 앉아서 점심시간이 끝날 때까지 앉아있다가 그러다가 일하러 딱 앉아서 또 오후를 시작하는 그 마음, 출근하는 마음은 또 얼마나 힘들까 싶기도 하고요. 점심 먹고 들어와서 화장실에 앉아서 휴대폰을 본다는 게 정말 제일 가슴이 좀 아픕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이 바로 사연을 보내주셨다는 게 전 너무 반가웠어요. 그렇죠. 예. 이런 시도의 실마리를 잘 풀면 첫걸음입니다. 그럼요. 예. 맞습니다. 저는 참 이분이 사실은 이제 이 대인관계, 인간관계에 대한 좀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봤거든요. 왜냐하면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울리는 게 아니고 아주 간단한 점심 식사조차도 함께 못한다라는 거는 네네. 정말 지금부터라도 저는 이분 처음부터 다시 걸음마 단계부터 시작해야 되는 분이라고 봐요. 네네. 예. 그리고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사실 궁금했고요. 가족들 관계라든지, 그럼 학교 다녔을 때 친구도 없었을 거고, 예. 이게 이제 계속 연장돼가지고 오늘날까지 왔지만, 이제 더 이상은 이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럴수록 사람 만나는 걸 더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계속해서 힘든 네. 거고요. 자, 여기에서 시민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곽지연 리포터가 만나봤습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들이랑 안 어울린 거잖아요. 다른 행동 뭐 밥 먹거나 여가 시간 때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버릇을 들이면 그래도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노력은 하긴 했겠죠. 근데 뭐 혼자 밥을 먹고 뭐 화장실에 앉아서 휴대폰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근데 이렇게 더 차단하고 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 하면 나아지진 않을 것 같아요. 모임 같은 데를 나가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야겠죠. 사람들이랑 많이 어울릴 수 있게끔. 자기가 벽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 허물면 될 것 같은데요. 많이 안타까워요. 뭐 한 사람이랑 트러블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랑 트러블이 있으면 이 사람의 문제인 거니까 아무래도 자기 성찰을 해야겠죠. 그래서 따끔하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자기가 평소에 어떻게 행실을 하는지, 왜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혼자 냅두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할 것 같아요. 본인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우선은 친한 사람 한 명만이라도 만들어서 그 사람이랑만 먼저 좀 잘 어울리면서 그 사람이랑만 친해져도 차 정도는 혼자 안 마셔도 되고 밥도 혼자 안 먹어도 되니까 같은 부서 중에 마음 맞는 사람 한 명만이라도 먼저 만들어서 일단 회사 생활을 좀 더 활기차게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상사 욕도 하면서 친해지는 거죠. 원래 회사 생활은 다 3년이 지났는데 그런 거면 따돌리는 게 아닌데 본인이 이렇게 힘드시면 어디에 가도 힘드시지 않을까요? 주변 사람들부터 조금씩 친해지면 안 되나? 굳이 다 이렇게 친해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뭐 한두 명 정도도 마음 맞는 사람이 있겠죠. 저희 회사 대리님은 막 테니스 동아리 이런 거 하시더라고요. 근데 테니스도 치면서 뭐 사람들이랑 뭐 막 펜션도 놀러 가고 이러면서 친해지시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 있으면 거기에 맞는 그런 모임, 소모임 같은 거 찾아서 하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네, 인간관계가 사회생활할 때 이런 관계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이 뭐 하루를 보내는 장소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요새는 사실은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의 생활 사고방식, 패턴, 나는 혼자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겠다. 이게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사실은 아주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사실은 본인도 힘들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만약에 정말 이분을 힘들어 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인관계 능력은 치명적인 능력이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능력이죠. 예. 공부 잘하고 성적 좋고 그게 아니라 직책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실은 더 절대적인 힘이. 그러니까 회사라는 게 기업이라는 게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더불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안 되면 치명적이죠. 본인이 사직서가 아니라 나중에는 인사고과에서 오히려 점수가 좀 낮아져서 그러게요. 본인이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심리학에서 체계적 둔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특정 동물, 예를 들면 뱀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다한 공포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뱀을 들이밀면 기겁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저 멀리 예를 들면 혁대 같은 거, 네. 새끼줄 같은 걸 놓고 저 멀리서부터 계속 보게 하고 조금씩 접근하게 하면서 결국은 그죠? 예를 들면 유리벽 속에 갇힌 뱀은 나를 해치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인지적인 그죠? 그런 것까지 이제 수정을 해주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데 네네. 주위를 돌아보고 나한테 가장 심리적으로 좀 편안하고 내 속내를 털어놔도 별 문제가 없을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좀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전 그게 첫 번째가 부모님이 아닐까. 아하. 아니면 아주 친한 친구. 예.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정말 심리적으로 내가 거부감이 좀 덜 들고 편안한 사람부터 접근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네. 이게 대인기피증이라고 딱지를 붙일 수는 없지만 심해지면 사실은 그렇게 지나친 불안이 돼서 예를 들면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네. 대인 기피증으로 저는 느껴졌어요. 아, 사실은.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저는 왜냐하면 일상생활조차도 어렵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얘기고요. 네. 그런데 또 하나 제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걸렸어요. 네. 부모님도 저를 이해 못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 그럼 부모님하고도 인간관계. 그러니까 그렇죠. 이 인간관계라는 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사실 가족 관계부터 시작됩니다. 네, 부모하고의 관계에서. 네, 부모, 형제하고의 네네. 관계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부모님하고도 과연 소통이 잘 되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분의 이제
제가 짚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분이 좀 욕심이 많은 건 아닌가 상대적으로 전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욕심이 많아요? 예, 뭔 얘기냐면 네. 내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지루해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인정이 되어야 돼요. 왜 그걸 못 견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아. 그리고 어울려야 됩니다 이러는데 어울리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처음에 네. 왜 우리가 어떤 모임 있으면 왜 말없이 조용한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흉이 아니죠, 뭐. 네, 그냥 저 아니에요. 사람 좀 조용하고 듣는 걸 네. 좋아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오히려 하지. 더 좋아합니다. 이 조직에서는 어떻게 예, 보면 예. 말없이 이렇게 경청해줘 가만히 있으면 예. 꾸준히 자기 역할만 네네. 찾아서 하고. 예.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이분이 왜 그렇게 꼭 적극적으로 어울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좀 지루한 이야기를 뭔 얘기를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네네. 예를 들면 건성으로 좀 들을 수도 있고 휴대폰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못 견뎌 하는 상처를 거죠. 또 받죠. 예. 예. 그러니까 내가 서투르니까 좀 그럴 수 있어 이러고 처음에는 막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참여하는 정도만 해달라 이거예요. 네네. 그냥 조용히 앉아서 밥 먹고 잘 먹었습니다 하면서 그냥 또 내 자리에 와가지고 업무 또 보면 되고 예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근데 참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예민한 부분이고 본인이 그러니까 어떻게 이 조직 안에서 자기를 포지셔닝 해야지 되는지 자체를 찾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어느 정도 참가를 하고 어느 정도 어울려야지 되는지 이 모든 것이 다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아예 피해버리는 그런 모습인 것 네, 같거든요. 지금 회피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네. 그러냐면 만약에 이제 그렇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제 내 얘기를 듣고 지루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끝났으면 좋은데 괜히 왔구나. 약속 있다고 하고 오지 말 걸 하고 후회하고 다음부터 더 피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좀 불편하구나. 다음에는 그냥 차라리 좀 아무 말 안 하고 좀 들어볼까. 이렇게 방법을 좀 바꿔보는 식으로 그렇죠. 문제를 직면해서 방법을 좀 바꾸면서 조금씩 나아가는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해는 되는 게 네. 이분이 지금까지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네. 학교 다녔을 때는 그냥 공부하는 거로 모든 것들이 그냥 허용이 됐어요. 허용이 됐어요. 예. 쟤는 그냥 자기 공부만 하는 애야. 친구도 안 사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는 사회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학교 다녔을 때처럼 할 수 없다라는 거를 느꼈으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욕심을 좀 버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참여해주는 정도로 그 걸음마 단계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네. 전 이분이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에 대한 그 평가가 지나치게 좀 인색하고 부정적인 게 아닌가. 대기업에 입사 정도 할 정도면 그죠? 그러게요. 나름대로 또 자질이나 능력이나 이런 게 있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제 아까 뭐 상사 얘기를 내 얘기를 건성으로 듣지 않나, 지루하게 듣지 않나, 그건 자기 느낌이지. 네. 그 사람이 지루하게 들었다든지 건성으로 들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요. 어떤 그걸- 상사가 그렇게 또 열심히 그렇죠. 들어줄까요? 그러니까요. 그걸 자꾸 기정사실로 굳히고 예, 예. 나는 지루한가 봐. 내 얘기를 건성으로 들을 만큼 난 별로 존재감이 없고 보잘것없이 없는 사람인가 봐. 자꾸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 재생산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는 이유는 아까 뭐 원장님이 얘기해 주셨다시피 부모님과의 최초의 애착 관계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부모가 또 자식들을 키우는 방법, 훈육 방법, 네. 과거에 또 사람하고 부닥치면서 생겼던 아픈 상처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는 있어요. 예, 그럼 예. 한번 좀 돌아봐야 되겠지만 중고등학교 때부터 너무 그런 그냥 혼자 편안한 상태 안주했지 본인이 먼저 다가가서 접촉하고 내가 먼저 손 내미는 일을 거의 안 하셨다는 얘기죠.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저쪽이 와도 마음의 벽을 다 차단해 버리니까 어느 세상에 저쪽이 청하지도 않는 일을 그것도 의도적으로 벽을 치는 것 같은 사람한테 내가 알아서 막 다가가서 친절을 부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회는 없죠. 그러니까 예, 예. 가장 쉬운 일 예를 들면 얼굴을 맞대고 하는 것이 조금 두렵고 불안하면 SNS 있잖아요. 네네. 저만 오늘 일찍 그냥 가서 죄송합니다라든지 아니면 뭐 껌 하나, 사탕 하나, 커피 하나. 근데 안 그러던 사람이 그러면 저쪽이 또 되게 의아해할 테니까 사실은 그동안 제가 너무 그런 자리도 못 가고 안 끼고 그래서 좀 죄송해서 제가 먼저 드리는 거라고
간단히 한마디 좀 건넬 수 있지 않나요? 네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시도하셔야 일부터. 돼요. 예. 먼저 다가가시고 먼저 손 내미시는 작업을 하셔야죠. 요새 근데 네. 정말로 그 주위의 대표님들, 사장님들도 보고 그러면 그리고 저도 이제 후배들 보다 보면은 이 3, 40대 정도 된 뭐 20, 30, 40대 분들 중에서 정말로 이 그 대인 관계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참 많고요. 그리고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자기 표현 잘할 것 같은데 자기 주장은 강한 것 같은데 되려 이렇게 그 남들이 봤을 때는 아주 버젓한 배경과 직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울리지 못하는 사회성 없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요즘에 왜 이런 모습들 우리가 많이 보는 거죠? 저는 이제 이 자녀가 네. 저희 정도 되면 사실 5명, 6명, 저희 큰 집 같은 게 10명의 사촌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럼 이제 같이 사촌들이 같이 다 모이면 이게 사회생활이에요. 1년에 그렇죠. 맞아요. 1년에 4번은 만나야 돼요. 기본적으로. 네. 만약에 추석이다, 설날이다, 또 중간에 무슨 꼭 모였죠, 결혼식이 또. 있다, 네. 뭐 있다 그러면 전체가 다 모여요. 네. 어울려요. 한 30명, 40명. 누군지도 몰라, 근데. 인사하고 너 어떻게 1년에 한 지내니? 몇 번 보고 있다. 네네. 네. 그렇지만 거기에 또 어울리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게 됐어요. 공동생활 그 부분이. 맞습니다. 예. 그리고 형제들도 많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 외동이 예. 예를 들면요. 외동이가 있는데 부모님은 예를 들면 직장 다녀요. 맞벌이 부부예요. 네. 그런 사례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너무 혼자, 많습니다. 예. 오로지 혼자 컴퓨터에서만 대화해. 음. 그러면 당연히 사람하고 대화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게임 안에서만 또 대화하고 막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이 영향이 클 거예요. 그죠? 그럼요. 예. 사회적으로도 보면 점점 개인주의가 심해지고 혼자서 다 해버리고 사람 얼굴 쳐다보지도 않고 또 모든 일이 처리가 되니까. SNS로 다 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예. 조기 교육 시키려고 하지 말고요. 대인관계 능력은 말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형제관계, 친척과의 교류, 그죠?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그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죠. 네. 그걸 어디 학원 가서 배우게 하겠어요? 그러게. 요즘은 뭐 부모님도 맞벌이를 하고 가족들끼리도 사실은 맞대면 할 시간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네. 이분은 내가 지금 당장 먼저 할 수 있는 일, 내가 먼저 다가가고 할 수 있는 일들 시도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사직서를 갖고 다니신다고 하는데 사직에 대한 이제 자꾸 이 욕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직전에 전문 상담사하고 이야기를 터놓으면서 어린 시절을 조금 점검해 보면서 네. 방향을 좀 하나씩 찾고 자신감도 찾고 그리고 단계는 처음부터 욕심 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나 걸음마 단계부터 시작하면 가능합니다. 네. 괜찮아요. 지금부터라도 좀 네. 새로운 그런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역할들을 찾아서 시작을 해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공부하듯이 하면 될 것 네네. 같아요. 같은 아파트에서 만나는 이웃한테 내가 먼저 인사하기, 그죠? 목례하기, 아니면 거울 보면서 뭐 표정을 연습하기, 그리고 누굴 만났을 때 건네는 짤막한 한마디도 집에서 내가 대사하듯이 의식적으로.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마음에 근력에 맷집을 키우는 거죠. 네. 뭐 분명히 똑똑하신 분이고, 예, 입사할 때까지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는 다 건너뛰신 분이거든요. 용기를 내서 또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나의 모습도 한번 만들어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